지금부터 당신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평범함과 고통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무한한 확장과 위대함의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몇 분 후 네빌 고다드가 제시한 당신의 현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세 가지 기법을 소개합니다. 과거를 다시 쓰고 원하는 미래에 살고 마침내 당신을 가로막았던 시뮬레이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진정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꿈꿔왔던 삶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제 변화할 준비가 되었으니 이 여정의 안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꿈을 쉽게 이루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비결은 현실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앞서간 영적 스승 네빌 고다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뮬레이션된 세상의 커튼 뒤를 들여다보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빌 고다르는 2000년대에 살았던 신비주의자이자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세상 전체가 마치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영화처럼 우리 의식에 투사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강력한 프로젝터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생각, 믿음, 기대를 끊임없이 당신 삶의 스크린에 투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우리 현실의 본질, 즉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을 설명하신 방식입니다. 고다르의 가르침이 지닌 심오한 힘을 보여주는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군분투하는 예술가사라는 수년간 자신의 그림을 팔려고 애썼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고다르의 작품을 접한 후 그녀는 그의 기법을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적인 예술가가 된 것처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파는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며 말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상상의 상태에서 살면서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 만에 그녀는 첫 개인전을 열었고 모든 그림이 매진되었습니다. 사라는 의식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현실이라는 틀을 사실상 깨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신의 가르침의 핵심은 의식만이 유일한 현실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내면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보는 모습은 항상 당신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면적 믿음과 가정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의식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같고 물리적 현실은 화면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스 코드, 당신의 생각, 믿음을 바꾸면 화면에 나타나는 것, 즉 당신의 삶의 경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우리가 현실의 시뮬레이션을 해킹할 수 있다고 설명하신 방식입니다. 이제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면 왜 내 삶은 완벽하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서 고다르의 가르침이 마법처럼 작용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창조합니다. 오래된 프로그래밍과 제한된 믿음에 기반하지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원하는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영화에 너무 몰입해서 영화관에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경험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드라마에 푹 빠져서 자신이 그 드라마를 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고다르의 가르침은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당신이 극장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바로 영사 기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고다르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당신은 현실 뒤에 숨겨진 암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경험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가정이 주변의 모든 것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시뮬레이션된 현실의 숨겨진 구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특수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암호를 알게 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겉보기에 무작위적이고 혼돈스러운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현실을 다시 쓰는 문턱에 서 있는 당신은 당신이 만들고 싶은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생각, 믿음, 그리고 가정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의 삶의 프로그램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심오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당신의 것이라고 믿는 바로 그 생각들이 실제로는 시뮬레이션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들이 당신을 제한된 존재 속에 가두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코드의 집합일 뿐인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에 따르면 생각해 보세요.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좋은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와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러한 말들은 단순히 해롭지 않은 말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시뮬레이션의 규칙처럼 작용하는 복잡한 사회적 조건의 일부이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합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비디오 게임 속 캐릭터인 것처럼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게임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규칙들이 우리를 특정 경계 안에서만 놀게 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의 일부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예술가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어른에게 당신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건 당신이 알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진 코드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고 그 삶을 살다가 예술적 꿈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간단한 문구는 돈과 희소성에 대한 깊이 뿌리박힌 믿음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정신 소프트웨어에 있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며 당신이 내리는 모든 재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믿음은 고다드가 말하는 희소성 사고방식과 피해의식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작은 현실에 우리를 가두어 둡니다. 우리는 세상을 제한된 자원과 기회의 공간으로 보기 시작하고 외부 환경에 좌우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다드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적인 믿음의 행렬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의식만이 유일한 현실임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희소성과 한계를 믿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걸러주는 특수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안경에는 우리의 모든 제한적인 신념과 사회적 환경이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이 렌즈를 통해 걸러지고 현실에 대한 우리의 제한적인 시각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세요. 사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고요? 만약 우리의 현실이
의식에 의해 만들어지고 의식이 제한적인 신념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식을 재프로그램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다르의 기법이 등장합니다. 이 기법들은 현실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치트 코드와 같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을 자동 조종 장치처럼 조종해온 제한적인 신념들을 파악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제한적인 신념을 벗어던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무한한 가능성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현실의 코드를 다시 쓰고 가장 깊은 욕망과 최고의 잠재력에 부합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고다르의 가르침이 가진 힘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회적 조건의 감옥에서 벗어나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존재로서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가 갇혀 있는 감옥을 이해했으니 탈출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이 감옥 탈출에는 정교한 계획이나 화려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정신적 고요함의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현실 그 자체를 휘두르는 비결이 될 수 있을까요? 조용한 방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무언가 바뀌는 것을 느끼고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며 깊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잠재력을 깨우는 관문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이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시뮬레이션을 해킹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진정한 자아가 드러날 공간이 생깁니다. 마치 어수선한 방에서 잡동사니를 치우고 항상 그곳에 있었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마음을 연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잔물결과 물결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수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어렵지만 물이 고요할 때는 바다까지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의식에 작용합니다. 마음의 물을 고요하게 만들어 진정한 자아의 깊이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바로 간단한 명상을 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으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따뜻하고 황금빛 빛이 온몸을 채우고 내쉬면서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몇 분 동안 이 동작을 반복하세요. 호흡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저 호흡을 관찰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멋진 말인데 내 마음은 항상 바쁘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마음은 개와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그냥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놓아주세요. 연습을 통해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규칙적인 명상은 진정한 힘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닦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연습하다 보면 시뮬레이션의 소음, 사회의 끊임없는 규제로 인한 잡음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창의성, 직관, 그리고 현실화하는 힘의 깊은 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기르면서 당신은 실제로 현실의 코드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명상을 통해 의식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당신은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소음에 휩싸여 있을 때는 마치 주변의 모든 것에 반응하는 비디오 게임 속 캐릭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하면 한 걸음 물러나 게임을 조종하는 플레이어가 됩니다.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환경을 창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수련을 계속하다 보면 삶에서 동시성, 즉 너무나 완벽해서 우연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작은 우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우주의 흐름에 발맞춰 현실의 근본적인 코드에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힘의 영역에서 현실과 온전히 소통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현존하고 매 순간의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더 잘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시뮬레이션 해킹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매일 5분씩 명상을 시작하며 연습을 쌓아보세요. 고요히 앉아있는 이 단순한 행위가 실제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명상이 현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의 모든 짐, 부끄러웠던 순간들, 놓친 기회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어떨까요? 자, 준비하세요. 당신의 개인사를 말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는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장면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리모컨을 잡고 되감기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당신의 삶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네빌 고다르의 복습 기법입니다. 마치 기억을 위한 우주의 리모컨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인드 밴딩 기법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눈을 감고 당신이 바라던 방식으로 다시 상상해 보세요. 마치 인생 영화의 감독이 된 기분입니다. 원하는 장면을 소리 지르고 자르고 다시 찍을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구직 면접에서 완전히 망쳤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긴장해서 말을 더듬고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느꼈죠. 바로 그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다시 그려보세요. 이번에는 자신감 넘치게 걸어다니며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하고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설렘, 자부심, 안도감을 느껴보세요. 그 긍정적인 감정들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세요. 좀 억지스럽게 들리죠? 하지만 고다드에 따르면 이렇게 할 때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를 재구성하고 그 사건에 대한 에너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개인 시뮬레이션에서 잘못된 코드를 디버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배운 것을 기억하세요. 의식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의식을 바꿈으로써 말입니다. 말 그대로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과거에 집착해야 할까요?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거의 경험은 마치 마음속에서 돌아가는 오래된 소프트웨어와 같아서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경험을 되짚어 봄으로써 새롭고 더욱 강력한 프로그램을 위한 정신적 공간과 에너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신은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는 것이 자신을 다시 감염시키는 것과 같다고 믿으셨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되짚어 보는 것은 영적인 항생제입니다. 상처가 더 빠르고 깨끗하게 아물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되짚어 보는 것은 단순히 나쁜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연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당혹스러웠던 순간은 회복력의 교훈이 되고 놓친 기회는 더 나은 무언가로 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과거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큰 사건이나 사소한 일상의 짜증스러운 일에도 복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다투었다면 다정한 대화로 셔츠에 커피를 쏟았다면 딱 맞춰서 받아낼 수 있도록 복습하세요. 연습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듣기에는 좋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복습 연습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낄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도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치트 코드를 찾은 것 같습니다. 과거를 복습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느껴보세요. 숨 쉬어보세요. 맛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수행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네빌 고다드가 우리 현실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궁극적으로 사는 것이라는 심오한 개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당신이 항상 꿈꿔왔던 미래가 그저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현재의 현실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당신의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온전히 체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공을 시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 속에서 그 성공을 생생하게 경험하여 잠재의식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의식은 정원과 같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살아갈 때 씨앗이 됩니다. 결국 당신은 원하는 현실의 씨앗을 심고 믿음이라는 물과 집중이라는 햇살로 그 씨앗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으로 시작됩니다. 하루 중 조용한 순간을 선택하고 눈을 감고 소망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성공적인 커리어를 원한다면 목표 달성에 만족감을 느껴보세요. 사랑하는 관계라면 이상적인 파트너와 함께하는 따뜻함과 기쁨을 경험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상상의 장면에 푹 빠져 모든 감각을 동원해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이 경험을 더욱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수록 잠재의식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확언은 이 과정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미 달성된 것처럼 당신의 소망을 반영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성공했다고 확신하세요 라고 말하세요. 이 말들을 말하면서 그 진실을 느껴보세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싶은 현실에 의식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듣기 좋은데 의심은 어떨까?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은 발생하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의심을 인정하되 그것에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욕망이 성취된 느낌에 부드럽게 집중하세요. 마치 인내심과 끈기로 강아지를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조급함은 또 다른 흔한 함정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주의 무한한 지성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성한 타이밍을 믿으세요. 당신의 임무는 씨앗을 심고 당신의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삶을 실천할 때 우주는 언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본질적으로 현실의 코드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특정 채널을 맞추기 위해 라디오를 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조화를 이루면 새로운 진동에 맞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연습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섭니다. 삶을 통해 의식의 창조적 힘을 인식하는 심오한 영적 기법입니다. 결국 당신은 욕망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욕망과 하나라는 것을, 잠시 당신의 삶이 단순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아니라 영원한 드라마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글을 쓰고 동시에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연극 속에서 깨어나 의식적으로 그 전개를 지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닙니다. 네빌 고다르가 발견하고 세상과 공유한 심오한 진실입니다. 신은 우리의 존재 전체가 거대한 연극 작품과 같으며 우리 각자가 여러 역할을 맡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배우이지만 동시에 드라마를 관찰하고 경험하는 관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의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극작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밤에 꿈을 꿀 때 당신은 온전한 세계를 창조하고 그 안에 등장인물들을 채우고 모험을 경험합니다. 당신은 꿈꾸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꿈속의 모든 등장인물이기도 합니다. 고다르는 우리의 깨어있는 삶도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꿈일 뿐입니다. 삶을 영원한 드라마로 보는 이 개념은 단순히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이 삶의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현실의 창조자임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갑자기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좌절은 반전이 됩니다. 다시 쓸 수 있고 욕망은 필연적인 결과가 됩니다. 당신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결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꿈속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고다르는 영적 십자가, 처형과 부활이라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용어에 겁먹지 마십시오. 이는 평범한 삶의 시뮬레이션에서 깨어나는 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우리의 낡은 제한된 자아를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망과 분리되어 있고 상황에 무력하다고 믿는 우리 자신을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에 매달리는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 진화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영광스러운 재탄생입니다. 그 후 우리는 현실을 꿈꾸는 존재로서 진정한 본성을 온전히 체현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낡은 자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의식적인 창조자로서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 과정은 꿈속에서 명료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꿈의 드라마에 휩쓸려 모든 것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지만 곧 잠깐 이건 꿈이구나 라는 깨달음의 순간이 옵니다. 갑자기 자신이 꿈꾸는 존재이며 원하는 대로 꿈을 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진실하고 자연스럽고 깨어있는 삶으로 깨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우리 의식의 투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꿈꾸는 존재라는 이 깨달음은 삶의 궁극적인 치트 코드입니다. 이는 삶을 바꿀 힘은 외부의 힘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당신이 바라던 승진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이 원하는 사랑의 관계, 그 지위를 가진 누군가의 의식을 체현하는 것입니다.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고 지속시키는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영적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현실을 꿈꾸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당신은 항상 당신 안에 존재했던 창의성, 사랑, 그리고 지혜의 샘을 찾게 됩니다. 매일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음 장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어떤 위대한 모험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해 주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이것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창조의 자리에서 현실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신성한 놀이를 인식하고 우주의 공동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우주로 통하는 치트 코드를 풀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의식 수준을 높이고 신모드로 삶의 게임을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현실의 의식적인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면서 당신은 흥분과 압도감을 동시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삶의 모든 면을 변화시킬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세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 바로 현현 일지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신성한 기록은 우주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이자 매일 소망을 기록하고 그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적어보세요. 구체적이고 대담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적어보세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하지만 현현은 단순히 소망을 적고 마법처럼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를 소망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매일 복습하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몇 분만 시간을 내어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을 수정하게 될 것입니다.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을 우아하고 지혜롭게 처리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조화를 느껴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사건에 대한 기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에너지를 변화시켜 긍정적인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그 파장은 당신의 미래로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좋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삶이 힘들 때 어떻게 이 새로운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타당한 질문입니다. 사실 당신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이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옛 습관이 다시 자리 잡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단지 당신의 옛 프로그래밍의 잔재일 뿐이며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려는 시뮬레이션의 마지막 숨결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의심이 생기면 그것을 현실화하는 힘을 발휘할 기회로 여기세요. 의심을 인정하세요. 당신을 보호하려는 의심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현실을 창조한 진정한 본성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상기하세요.
그런 순간에 사용할 개인적인 만트라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의 작가이고 기쁨과 풍요로움 그리고 사랑을 선택한다. 와 같은 식으로 이러한 실천을 일상생활에 접목시키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고 새로운 현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한 주차 공간, 낯선 사람의 칭찬,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의 순간처럼요. 이러한 작은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감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여정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일입니다. 진정한 당신이 되는 것, 당신의 신성한 힘과 목적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이 길을 계속 나아가다 보면 삶의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높은 자아와 조화를 이루면서 관계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확장된 의식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기회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와 경험에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새로운 방식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이는 당신이 현실의 코드를 성공적으로 다시 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 수동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우주적 드라마의 작가이자 감독이며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깨어남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사랑을, 결핍보다 풍요를, 고통보다 기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더 높은 의식의 물결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정의 끝에 다다르면서 당신은 새로운 현실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시뮬레이션의 커튼 뒤를 들여다보고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꿈꾸는 자, 창조자, 물질적 형태로 삶을 경험하는 신성한 영혼입니다. 이 지식은 선물이자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시뮬레이션이 부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식적인 창조자로서의 힘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이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가정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당신 주변의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변화함에 따라 당신의 관계, 직업, 건강, 심지어 일상의 경험까지도 새로운 의식 상태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와 더욱 일치의 감에 따라 이를 느낄 것입니다. 삶은 더욱 편안하고 우아하며 동시성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존재하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장애물이 아닌 현실의 창조자로서 성장하고 숙달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창출하거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 연민,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가장 고귀한 자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며 자신이 꿈꾸는 사람이자 꿈 그 자체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대본을 쓰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며 언제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창조자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경험, 모든 관계, 모든 상황이 자신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방감과 힘을 동시에 줍니다.
더 이상 상황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정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매일의 수행과 마음 챙김이 중요합니다. 매일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강력한 창조자임을 되새기세요. 배운 도구들을 활용하세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명상, 과거를 치유하는 수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망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당신의 현실화와 수정에 대한 일기를 쓰세요. 자빌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힘을 기쁜 마음으로 기념하는 일로 삼으세요.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진실을 깨닫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시뮬레이션 속에서 우아함과 목적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을 지지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찾으세요. 당신의 통찰력을 공유하고 성공을 축하하고 어려움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각자의 진정한 본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구 전체의 의식을 고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창조자로서 자신의 힘을 깨닫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사랑, 풍요, 기쁨이 예외가 아닌 보편적인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믿음, 한 번에 하나의 창조 행위. 앞으로 나아가면서 삶의 모험을 받아들이세요. 기복과 굴곡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동안 당신은 이야기를 쓰는 펜을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꿈꾸고 꿈속에서 깨어나는 몽상가입니다. 그러니 대담하게 쓰고 자유롭게 꿈꾸고 충만하게 살아가세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무한한 잠재력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았고 더 이상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당신이 탐험하고 형성하고 초월할 몫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익하고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